시간은 우리 프리랜서분들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세금 신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어가 너무 낯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런 용어들 보셨을 때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시죠? 그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 세금 신고할 때 원칙적으로는 장부를 작성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 이런 전문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서 장부를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을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기준은 규모가 좀 큰 7,500만 원을 넘어가시는 분들, 즉 직전 연도 매출의 기준으로 7,500만 원을 넘어가신다라고 하면 이 복식부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에 이 복식부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산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되는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다, 7,500만 원 미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편장부로 대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복식부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금 신고를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하실 때 실제 비용 처리를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비용들 다 계산하고 다 처리하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추계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추계라는 거는 추산해서 계산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 경비로 가지 않고 이렇게 추계로 하시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보시면 내가 단순 경비율인지 기준 경비율인지가 나와 있거든요. 단순 경비율은 이 경비율을 좀 많이 반영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단순 경비율인지 기준 경비율인지가 안내문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단순 경비율에 해당한다? 그러면 추계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질 경비로 하는 것보다 추계로 하시는 게 그 경비율을 많이 인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기준 경비율이다? 그러면 추계로 하시면 굉장히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기준 경비율은 경비율을 굉장히 적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부로서 실질 경비로서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 수입 금액별로 프리랜서 분들께서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게 더 유리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입 금액, 이 수입 금액이라고 하면 매출액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경비를 차감하기 전 금액 기준으로 6천만 원을 넘어가신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 자, 우리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얼마라고 했죠? 7,500만 원이라고 했죠. 즉 7,500만 원을 넘진 않지만 6천만 원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규모가 꽤 크신 프리랜서 분들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니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처럼 장부를 작성하셔야 조금 이 비용에 있어서도 많이 인정받으실 수가 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했을 때 굉장히 큰 혜택을 줍니다. 기장세액 공제라고 해서 내가 내야 될 세금, 즉 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즉 세금을 빼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익 금액이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간편장부 대상자다? 그러면 비록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복식부기로 통해서 기장세액 공제 20%를 받으시는 게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줄이시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이 2,400만 원은 넘어가고 6천만 원은 되지 않는 그 구간에 계시는 분들, 간편장부 대상자 D 유형에 대해서 보면 말 그대로 간편장부가 유리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수익 금액이 그렇게 많이 고소득은 아니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하는 것보다는 간편장부로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세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400만 원 넘지 않는
간편장부 대상자 분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가 있어요. 자, 홈택스에서 직접 이 단순 경비율, 즉 장부가 아닌 추계신고, 추산해서 계산한다라고 해서 추계신고라고 말씀드렸죠. 이 추계신고는 뭐 세무사를 통해서 하던 본인이 직접 하시던 동일한 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하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ARS 이렇게 전화로 모바일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구간에 해당하신다라고 하면 추계신고로 단순 경비율 적용받아서 간편하게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아니고 나는 복식부기 의무자다. 나는 프리랜서인데 복식부기 의무자로 안내문에 나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복식부기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복식부기 의무자 분들이 간편장부를 했다 또는 추계로 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세가 있고요. 이 가산세뿐만 아니고 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거든요. 기준경비율은 그 인정받는 그 필요경비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 그래도 세금이 높은 데다가 가산세까지 적용을 받으니까 무조건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셔야 되겠고, 이 복식부기는 현실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시죠. 그래서 저희 같은 세무사한테 대리를 맡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준 수익 금액 해서 단순 경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추계 신고로 했을 때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같은 프리랜서는 그 표 가장 밑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추계로 신고했을 때 더 유리하려면 단순 경비율 대상자여야 되는데, 그런 단순 경비율 적용 받으시려면 직전 연도 수익 금액 기준으로 2,400만 원에 미달하셔야 되고, 올해 수익 금액 기준으로 7,500만 원이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는 많이 못 벌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많이 벌었다? 그렇게 되셔도 단순 경비율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 다 해당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계가 더 유리한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것보다 안내문에 써 있는 것을 보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4월 말이나 5월 초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날아올 거예요. 거기 보시면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그리고 추계를 했을 때 단순 경비율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기준 경비율인지가 다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자, 내가 단순 경비율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수익 금액, 즉 매출액에서 단순 경비율을 차감한 필요 경비를 인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단순 경비율은 보통 일반적으로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60%에서 굉장히 많으면 90%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 율도 여러분들 안내문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율을 보시고 내가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더 많은데, 이 단순 경비율보다 실제 비용이 더 많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신고하셔도 돼요. 실제로 하셔서 실제 경비가 더 크다, 단순 경비율보다. 그러면 장부로 신고하시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 경비라고 해서 무조건 추계로 하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비가 더 큰 경우에 실제 장부로 가되,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아예 결손이 난 경우도 있잖아요. 난 아예 마이너스가 났다, 비용이 더 많아서. 그러면 이렇게 실제 경비로 장부를 작성했을 때 결손금은 2월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 마이너스가 난 것에 대해서 내년에 그만큼 공제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요. 내가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하면 오히려 장부를 작성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게 아니고 나는 기준 경비율에 해당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추계 신고하시면 굉장히 세금 폭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 경비율은
이 경비율을 전부 다 적용을 해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낮은 경비율을 적용해주고 거기에 실제로 들어간 주요 비용은 실제 그 비용에 따라서 인정을 해준다. 즉 실제 비용과 기준율을 둘 다 적용을 해주는데 기준율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일부 경비만 인정해줍니다. 자, 이 일부 경비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매입 비용, 내가 매입했을 때 들어간 비용,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료, 그리고 세 번째는 인건비. 이 세 가지를 실제 주요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즉, 우리 프리랜서는 보통은 임차료 나가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인건비 나가시는 분들도 거의 없죠. 그리고 딱히 매입하시는 분들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 프리랜서는 우리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실제로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프리랜서 분들은 기준 경비율로 했을 때 굉장히 낮은 경비율과 실제 비용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계 신고를 하시면 안 되고 내가 기준 경비율이다 그러면 반드시 장부 작성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프리랜서분들 이 유형별로 어떻게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할까를 같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